왜 트럼프가 왜 이렇게 직설적이고 협상을 좋아하고 잘하게 됐냐? 트럼프가 맨해튼에 넘어왔는데 VIP들이 오는 그런 커뮤니티 술집 같은 데 있잖아요. 그런 데를 인맥 쌓으려고 계속 갔던 거예요. 근데 마침 거기서 트럼프를 좋게 봤던 이라는 변호사가 있었어. 안녕하세요. 모든 것은 부동산으로 연결된다. 썰동산의 전 사이트입니다. 부자 친구들의 맥스입니다.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협상을 좋아하고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? 일론 머스크? 일론 머스크. 일론 머스크도 나쁘지 않죠. 오늘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이 트럼프를 알아보는 이유가 목적이 또 있겠죠. 요즘에 각 나라들이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? 미국의 관세 정책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. 그렇죠. 그 미국이 나라 한 명 한 명씩 찍어가지고 너 나와 이렇게 하는 거죠. 괜히 천조국이 아니야.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 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트럼프를 알아야 미국을 알 수가 있고 예측을 해야 대비할 수 있다. 근데 곧 이 대비가 우리 부동산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또 촬영하려고 합니다. 오늘도 재밌는 주제네요. 그죠? 매주 이렇게 또 재밌는 주제를 항상 또 기다렸던 시간. 좋아요. 근데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? 어떤 얘기요? 트럼프가 금수저다. 너무 많이 들어봤죠. 많이 들어봤죠. 네.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문이 돈을 벌어왔는지를 잘 몰라. 트럼프 가문이 역대급 부동산 일장이거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. 프레드리 트럼프라는 이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그때 부동산을 통해서 그리고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.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유산의 가치가 지금으로 따지면 한 2천억? 그 다음이 이제 트럼프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 재산을 물려받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이용해서 뉴욕에서 또 한 번 크게 성공해요. 진짜 대단한 집안이다. 그죠? 절약하고 잘 불리고 해가지고 더 크게 집안을 일으켜 세운 거죠. 누구 하나 허투루 한 게 없이 그냥 계속 불려 나간 거네요. 그죠. 근데 그 불렸던 방식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시행 개발업자로 보면 돼요. 그때가 2차 세계대전 직후였거든요.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오니까 주택 공급이 이제 더 해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프레드 트럼프가 그런 걸 캐치해가지고 정책 플러스 개발을 하면서 이익을 엄청 많이 냈던 거죠. 그래서 뉴욕에서도 퀸즈라는 이런 준상층들이 거주하는 그 공간에 아파트나 이런 거주시설들을 제공을 하고 아니면 임대를 맞춰서 임대료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재산을 불려왔던 거죠. 근데 이처럼 이제 좋은 집안에서 좋은 학습과 이런 교육을 제공받고 자랐을 것 같지만 또 트럼프의 일대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더라고요. 부잣집에서 우여곡절이 있을 게 있나? 사고를 좀 많이 치긴 했나 봐. 트럼프가요? 그럴 것 같아 근데. 본격적으로 왜 트럼프가 왜 이렇게 직설적이고 협상을 좋아하고 잘하게 됐냐? 트럼프가 1946년 6월 14일에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. 무려 그때 당시 방이 9개가 있었어요. 리무진 2대. 대박이다. 아버지가 엄청 엄격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집안에서 상스러운 말 쓰지 마라. 이런 예절 교육 같은 게 엄청 빡셌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돈 같은 거에 대한 절약 정신 이런 거.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주말에 공사 현장 가서 못을 줍게 하고 못을 왜 주워요 근데? 이게 주워오면은 하나당 돈을 주겠다. 직접 돈을 벌게끔 알려주는 거죠. 그리고 신문 배달, 아르바이트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 돈을 벌게끔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. 신문 배달은 나도 안 해봤는데. 그런데 이런 집안에서 자랐지만 다른 자녀들과 다르게 트럼프는 반항아의 기질이 아주 충만했다고 하더라고요. 어린 시절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. 아무한테도 수긍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장난기 많은 얼굴인데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초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이렇게 뭘 알려주더래요. 근데 자기랑 이렇게 생각이 안 맞았나 봐. 그럼 보통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그냥 선생님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죠? 트럼프는 진짜 지금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는 게 선생님을 때렸대요. 이거는 내가 리액션도 안 나오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? 초등학교 때. 그리고 막 애들이 모래성 이런 걸 쌓거나 뭐 어떤 블럭을 쌓거나 이러면 무조건 먼저 가서 무너뜨리는 사람. 그런 사람이 트럼프였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양아치 기질이 좀 있었네. 근데 거기까지는 아버지도 그래 뭐 초등학생이니까 사고 칠 수 있지. 그러니까
근데 트럼프가 대형 사고를 하나 칠 뻔합니다. 선생님을 친 거보다 더 대형 사고. 네. 잭나이프라고 해서 약간 네. 캠핑용 그런 칼 같은 거를 친구랑 구매를 했나 봐요. 칼을 샀구나. 네. 아버지가 그걸 안 거야. 어떻게. 네. 바로 그날 짐 싸가지고 군사학교 같은 데를 보낸 거죠. 프레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방한 거네요. 그러니까 이러다 진짜 우리 집안에 먹칠하겠다. 그래서 보내버린 거예요. 근데 거기에 또 잘 맞았나 봐. 군사학교랑. 네. 정리해가 잘해가지고 받는 훈장 이런 것도 막 받고 그래요. 거기서 이제 체계적인 이런 규율 그리고 막 군대 가면 할 수 있다 말은 하잖아요. 그죠. 그런 자신감 이런 걸 좀 배워온 게 아닌가. 그래서 이런 경험이 이런 학창 시절의 트럼프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나름 좀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거네요. 마인드라던가 아니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. 근데 트럼프한테 배울 점은 술, 담배 이거 절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. 와, 술도 안 했대요? 네, 그 이유가 트럼프한테는 형이 있었어요. 근데 그 형이랑 잘 맞았어 그래도. 어릴 때부터? 그래서 형을 많이 또 좋아했기도 했고. 근데 그 형이 이제 성인이 되고 그때 당시에는 이 가문 문화라고 해서 가업을 막 억지로 승계하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. 첫째 형한테 한 거야. 근데 첫째 형은 너무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꿈을 찾아서 떠났어요. 파일럿을 하겠다고. 그래서 파일럿이 실제 돼서 실제로 했었거든요. 근데 형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멋있던 형이 폐인이 돼가고 그러면서 일찍 죽었어요.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가치관이 좀 성립된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트럼프한테는 좀 트라우마 같은 거네요. 그죠. 형이 그리고 파일럿으로 되겠다고 떠나고 나서 누군가는 이 가문을 물려받아야 되잖아요. 그죠.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가 이제 물려받겠다고 얘기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. 성인이 되면서. 근데 그 아버지는 정말 특이했던 것 같아요. 직접 너가 임차인들한테 돈을 받으러 다녀라. 그게 이제 어프렌틱스라는 이 트럼프 일대기를 보여주는 영화에 잘 나오거든요. 네. 그 영화에서 엄청 천대를 받아요. 그때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등골을 빨아먹는 나쁜 놈들! 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. 지금처럼 이런 문화가 아니었던 거예요. 근데 트럼프가 그런 걸 이제 다 견뎌내면서 밑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거예요. 트럼프가 남겼던 명언 중에 이런 게 하나 있거든요. 우리가 차를 팔 때 딱 $5를 들여서 이 차를 새 차를 싹 하고 광택을 내고 팔면은 무려 $400를 더 받을 수 있다. 트럼프의 이 부동산을 대하는 관점이었던 거예요. 즉 낡은 걸 사서 내가 수리하고 개조하고 좋은 임차인을 맞춘 다음에 팔면 돈이 된다는 걸 그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경매를 통해서 좀 싸게 낙찰을 받고 가치를 높여가지고 되팔고 그죠. 이런 건 비슷한 거네요. 똑같죠. 그래서 저도 이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.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가 다르더라도 돈 버는 패턴은 똑같구나. 근데 트럼프가 정말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. 퀸즈라는 중산층 도시에서 1타였지만 나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겠어 라고 하고 뉴욕의 1등이 맨해튼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내 꿈을 펼쳐보겠다 라고 하고 넘어간 거예요. 뉴욕에도 당연히 계급이 있죠. 맨해튼 여기가 가장 잘 사는데 그 다음이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그 다음으로 잘 사는데 그 다음 트럼프가 있었던 퀸즈 그 다음이 더 못 사는 브롱크스라는 곳이었어요. 그래서 트럼프가 맨해튼에 가긴 갔지만 뭐 없잖아요 뭐가. 그죠. 그때 트럼프의 마음속에는 딱 두 가지였어요. 무조건 성과를 내야겠다. 두 번째는 성과를 내려면 인맥이 필요하다.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딱 집었던 곳이 하나 있어요. 여기를 내가 개발을 시키면 대박 나겠다. 거기가 바로 맨해튼 한가운데에 있는 코모도어라는 호텔을 트럼프가 딱 찍은 거예요. 근데 이 동네가 굉장히 슬럼화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동네였던 거죠. 진짜 모든 사람이 다 노를 했거든요. 안 된다고. 근데 자기를 믿고 이걸 끝까지 밀어붙였어. 승부사야. 근데 그때 트럼프가 맨해튼에 넘어왔는데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VIP들이 오는 그런 커뮤니티 술집 같은 데 있잖아요. 그런 데를 인맥 쌓으려고 계속 갔던 거예요. 근데 마침 거기서 트럼프를 좋게 봤던 이제 로이 콘이라는 변호사가 있었어. 이 변호사가 트럼프를 찍어서 자기 방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보니까 사람이 괜찮은 거지. 야망도 있고.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. 이 로이 콘이라는 사람이 그때 가장 거의 유명했던 변호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. 그 이유가 정부랑 뭐 기타 소송들을 해서 36전을 했는데 다 이겨버린 거예요. 그래서 트럼프가 어려워했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했는데 그 중에 가장 컸던 게 이 코모도 호텔 문제였어요. 이 사람이 무패 변호사니까 그때 주변에 거물들이 많겠죠. 그랜드 하얏트 회장도 있었던 거예요.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그랜드 하얏트 호텔.
그래서 그런 거물들을 연결시켜줬어요. 근데 트럼프가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반응이 좀 미적지근해. 그때 트럼프가 그냥 일단 던져본 게 나 뉴욕시한테 재산세 감면 받겠다. 세금 안 내게 하겠다. 투자해달라. 라고 한 거예요. 그래서 로이 콘이랑 긴급하게 또 회의를 해서 본격적으로 뉴욕시를 설득하는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. 여기서 로이 콘이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. 협상 전략을 통해서 무려 40년의 재산세를 감면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의 이 하얏트 호텔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. 이게 어떤 전문가는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 없던 협상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과 엄청난 기간의 협상이었던 거죠. 로이 콘이 도대체 무슨 걸 했길래? 이 사람이 트럼프한테 알려준 딱 3가지의 법칙이 있었어요. 무조건 이기는 법칙. 공격하라, 공격하라, 그리고 공격하라 였어요. 그리고 진짜 돌 때리는 건 여기서부터 나와요. 아무것도 인정하지 말아라.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된 계기가 그 로이 콘 때문이었구나. 네. 그 3번째는 오직 승리만을 주장해라. 지금 딱 트럼프 보면은 이 3가지가 딱 맞아 보이잖아요. 지지난번 선거 때에도 힐러리를 엄청 깠었잖아요. 그때. 그리고 자기가 한 말 인정 안 하고 내가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더라도 아닌데? 나 이기고 있는데? 그래서 이 3가지 법칙을 지금도 전 지키고 있다 보고 있어요. 트럼프가 그 정도로 이제 맹신할 수 있었던 거는 로이 콘이 그걸 실제로 보여준 거야. 로이 콘의 지하 방이 있었거든요. 네. 그 방에는 모든 대화를 다 녹음하고 녹취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실제로. 그래서 약점들을 잡고 있었던 거죠. 뉴욕시의 핵심 인원들. 그래서 둘이 이제 찰떡궁합이 이제 맞아지기 시작한 거죠.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초대박이 난 거예요. 그 후부터 이제 트럼프는 어깨가 하늘을 뚫고 올라갔죠.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어요.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타워. 그것도 완판을 시켜버려요.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진짜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. 그 당시로 따지자면 워렌 버핏과 재산이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해요. 그때 당시엔 진짜 이상한 거 많이 했어요. 뭐 자기 브랜드도 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카지노와 호텔을 엮은 카지노 호텔 사업까지. 이거는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리 트럼프라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었나 봐요. 경기가 꺾이고 불황이 오면서 한 10년 정도는 트럼프도 상황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트럼프가 방향을 튼 게 연예계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. 그때 이제 어프렌티스라는 TV 쇼를 했었거든요. 아까 말씀하셨던 영화 이름이랑 똑같네요. 똑같아요. 이게 약간 수습사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, 근데 이 어프렌티스가 진짜 초대박이 났어요. 그때 이제 대박이 터지면서 다양한 뭐 광고도 찍고요, 영화도 출연하고요. 나홀로 집에 봤어요? 봤죠. 그 나홀로 집에 2에 나와요. 트럼프요? 까맹으로. 진짜요? 네. 그랬나? 네. 그때 이제 또 돈을 많이 벌었던 거죠. 근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배우 트럼프, 용산에 있는 거, 그거를 이제 그때 했던 거예요. 사람들이 트럼프가 유명해지니까 트럼프의 사생활도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잖아요. 그래서 트럼프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건 더 좋다. 근데 나쁜 평판이 있는 건 없는 것보다 낫다. 안 좋은 기사, 가십거리 이런 걸로 더 유명해지면서 좋은 이미지를 담은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발행하면서 다 바꿨던 거예요.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SNS를 정말 전략적으로 잘 활용했다라고 생각해요. 하긴 또 트럼프 그 영상 진짜 엄청나게 핫했잖아요. 어떤 거? 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진짜 저는 진짜 소름 돋았어요 보면서. 대중을 이렇게 끌 수 있는 힘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요. 라는 걸 느꼈어요. 지금까지 우리가 트럼프의 어린 시절부터 그 지금까지의 일대기를 핵심만 찝어서 한번 살펴봤는데, 트럼프도 20대 초반에는 이제 밀린 집세를 받으러 다니고 천대받고 하는 부동산 업자였던 거죠. 근데 어려운 걸 또 딛고 일어나서 자기 꿈을 좀 펼쳐보려고 자기의 안목과 그리고 자신감 이 하나로 저는 뚫고 왔다라고 생각해요.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트럼프를 만든 건 트럼프가 부동산을 보는 이 관점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요. 그런 성과들이 없었다면 트럼프의 자신감, 쇼맨십, 판단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없었을 거니까. 어떻게 보면 좀 대표님도 좀 같은 길을 가고 계신 거 아니에요? 맞죠? 그죠? 어떻게 보면 경매라는 걸 통해서 그 가치가 절하된 것을 가치를 높여서 파는 것들, 이런 걸 좀 많이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확실히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부자가 된 것 같으니까. 어떻게 배울 수 있죠? 부자 친구들에서 이런 영상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잖아요. 그죠. 그러니까 대표님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부자 친구들 영상을 보시면은 찐 인사이트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. 저는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2가지였어요. 첫 번째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트럼프의 관점을 너무나 배울 점이 많다. 두 번째는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정치적 행보, 이런 것들을 기사화된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. 우리는 오늘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상황에서 캐나다한테
이런 원유나 관세를 때린다고 하는 거는 캐나다와 뭔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나 보다. 그럼 그 문제가 뭐지? 라고 접근하는 방식이 맞다는 거죠. 앞으로는 부동산과 또 트럼프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으로 좀 볼 수 있겠죠. 오늘 이 트럼프의 일대기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게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같이 또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썰동산의 전사이트 그리고 맥스였습니다.